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8월 31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대비 헤드라인은 3.3%, 코어는 4.2%로 예측치에 부합했고요.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축소 등 달러화와 국채금리의 상승 압력을 높이는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다만 시장은 내일 나올 비농업 고용 지표를 기다리면서 눈치 싸움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골드입니다. 고용이 위축되고 미국의 2분기 GDP 또한 예상 수준을 밑도는 등 경제 지표 부진 영향에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경감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가 올라가는 만큼 골드 선물은 지난달 4일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서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5일입니다. 블룸버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산이 10월에도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사우디의 감산 이슈는 유가 상방의 재료이지만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멕시코가 꾸준히 증산 중인 데다 미국 에너지청이 전일 발표한 가솔린 재고량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수요 우려 속에 강력한 상승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로존 경기에 대한 우려 속에서 라가르드 총재는 비둘기파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독일의 8월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인 6.0%보다 높은 6.1%를 기록하고 스페인의 인플레가 재확산되면서 ECB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발표된 유로존 8월 소비자 물가지수마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유로화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상승 출발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미증시는 고용지표 부진 이후 경기에 대한 우려로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의 정책 완화 기대라는 상승 요인과 경기 침체라는 하락 요인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방향성과 전략 함께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참 8월이 벌써 막바지에 이르렀네요. 여름 휴가도 다 끝이 났고요. 자, 8월은 뭐 전통적으로 이제 여름 휴가 때문에 이제 증시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이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트레이더들이 많이 휴가를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변동성이 크면서 큰 변동성도 별로 없죠. 그런 상황들이 일단 8월에 연출이 됐어요. 자, 그리고 8월은 전체 좀 안 좋았는데 이번 주에 공교롭게 상당히 좀 많이 회복을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 신호가 내일이면 또 9월이 시작이 되죠. 계속 이어져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또 9월 첫날이죠. 오늘 또 투자 전략. 오늘 뭐 PCE가 발표가 됐지만 내일 또 비농업 중요한 또 지표를 앞두고 있죠. 네. 거기다 또 투자 전략도 제가 우리 시청자들하고 고민하면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오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고 또 중요한 지표들의 발표가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바라보면서 전략까지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오늘도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역시 단타 전략 함께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유튜브 댓글 또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바로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혼조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과 S&P, 미증시 3대 지수는 상승 출발하고 있지만 이 골드, 파운드, 유로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나스닥 차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1분봉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39% 상승하면서 15,55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22시 30분을 기점으로 장대 양봉 출현하면서 이 상승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프리장에서는 이 고용 지표가 지난번에 부진했고 계속해서 이 하락할 수 있는 모든 위축 우려들이 나오고 있었지만 오늘 바로 미국의 7월 PCE가 발표가 되었죠. 이 예측치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나왔고 계속해서 시장 속에서 는 오늘 상승할 수 있는 이슈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승률은 0.35%에 그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방향성은 제한될 것인지 계속해서 상방으로 치고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5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은 현재 무려 1.36% 상승하면서 배럴당 82.74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22시 39분경에는 오늘의 최저점인 82.46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80달러를 뛰어넘어서 82달러까지도 충분히 지지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상승과 하락 이유 많은 가운데 먼저 일단 이 허리케인 이슈가 계속해서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주 원유 재고가 예상 대비 더 크게 감소한 점이 오늘의 시장의 상승 무려 1.4%의 좀 요즘 보기 힘들었던 상승률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22시 39분경의 저점을 기준으로 오늘 꾸준히 매수세 유지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오늘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입니다. 골드 현재 0.13%가량 하락하면서 1970.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로도 한눈에 보이지만 일단은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 없이 보합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고용 위축 그리고 경제 지표 부진 속에서 투자의 매력도는 상승해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이 매매 전략 잡기 쉽지 않은 상품입니다. 골드 오늘 어떤 전략 가지고 대응해야 될지 잠시 뒤에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유로 FX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1분봉 차트고요. 0.7% 하락하면서 1.0857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21시 55분경에 오늘의 고점 기록을 했고요. 이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하락과 횡보가 반복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 계속해서 이 달러화가 이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높은 독일의 물가 지표가 나온 가운데 어떤 모습 계속해서 나와줄지 이 0.72%보다 오늘 하락폭을 키우게 될지까지도 오늘 글로벌 이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상품 차트 확인해봤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서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의 단타 상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포인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상품과 전략 말씀해 주시죠. 자, 오늘도 뭐 똑같습니다. 일단 오늘 S&P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S&P는 상당히 움직임이 방향 어느 정도가 나왔는데 좀 다이나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주어진 시간이 상당히 짧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나스닥 가지고 실시간 단기 트레이딩 전략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뭐 상당히 좀 많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다른 지수에 비해서 나스닥이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15,570이 되겠네요. 15,570에서 15,580 사이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거기서
벌써 그러니까 저항을 받아준다면 거기서 수익을 좀 일단 진입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제가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15,570에서 진입을 하셨다면 15,530 정도에서 1차 수익을 가져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차까지도 우리가 또 보셔야 되겠죠. 자, 근데 2차는 15,510 정도에서 수익을 가져가실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됐든 오늘 상당히 혼란스러운 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아까 제가 인사말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내일 비농업 발표가 있죠. 비농업 발표 예상치는 좀 하회한다 그러는데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당히 지금 혼조 속에 지금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15,510까지 만약 내려와 준다면 자, MIT 익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로 해서 우리가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갈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분명히 저는 장타 스윙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보다 강력한 추세를 저는 자랑을 하기 때문에 자, 왜 그러는지 주봉, 일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손절은 어느 정도 잡고 가는 게 유리해요? 손절은 오늘은 뭐 거의 제가 고점 다 왔어요. 왔기 네. 때문에 한 60틱에서 80틱 정도 손절 잡고 어차피 오늘 또 한번 크게 우리가 수익을 내야죠. 왜? 8월 마지막이니까. 네. 물 들어올 때 도전하고, 그죠? 차트 잠깐 내리고 주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나스닥 단타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진입가는 15,570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는데요. 1차적으로는 15,530포인트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더욱더 매도세로 더욱더 강하게 갈 경우에는 2차로 15,510포인트에서 익절 역시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손절은 6에서 80칙이라고 말씀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나스닥에 이어서 우리 시장 어떤 방향성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중장기적인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주봉과 월봉 보면서 어떤 방향성 갖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매번 나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 추세는 원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직선은 없습니다. 우리가 추세를 지나고 나서 구워 보니까 이렇게 추세가 우상향이 되고 우양이 되는 거지. 자, 결국에는 우리는 항상 이 파동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패턴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파동 패턴을 모르면 절대 우리가 안정적인 어떤 기법을 마련할 수가 없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일단 주봉상으로 패턴을 한번 보시자는 얘기예요. 그죠? 자, 어떻게 됐든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거의 원웨이의 지금 패턴이 나와줬어요. 그죠?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정도가 되겠네요. 요즘 8월 초에서 거의 3주 연속 하락장이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2파의 어떤 조정파가 나와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원웨이는 없죠. 그래서 20일 이평선. 자, 그러니까 주봉으로 우리가 따졌을 때 20일 이평선은 상당히 중요한 변곡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지금 2주 연속 상승 중에 있는 모습. 결국엔 이거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상승 3파가 거의 끝나는 종착내에 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좀 상황을 좀 보면 알겠지만 그때 가서 또 주봉을 보면서 일단 말씀을 또 드리는데 현재는 일단 추세 상승파가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봉상. 그래서 일단은 상승폭은 상당히 오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까 고점은 거의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봉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일봉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어떻게 됐든 이 하락파, 여기는 이제 일봉은 또 다르네요. 하락파가 나왔어요. 하락파가. 자,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게 됐든 7월부터 해서 7월에 하락파가 8월 초죠. 8월 초부터 3주 연속이니까 하락파가 계속 나와줬죠. 1파, 2파, 3파가 나온 다음에 다시 조정파가 나왔다. 이건 상승파라 보기에는 상당히 어폐가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이제 패턴이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또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패턴. 자, 패턴이 뭐예요? 결국엔 쌍봉의 패턴이 강하게 나와준다면은 하락의 전환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자, 일단은 7월 초에 일단 도지형 일봉이 나왔어요. 두 번째 똑같이 도지형이 나왔었고. 그럼 도지형이 상단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결국은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네. 거죠. 두 번이나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또 맞아서 쌍봉이 두 번째 봉우리가 좀 낮게 내려왔죠. 그래서 하락에 3주 연속 하락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조정파가 나왔는데, 자, 조정파도 일봉상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자, 상당히 좀 애매하죠. 중간에 몸통이 지금 달리면서 위아래가 약간의 팽이형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혼돈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여러분들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자, 나스닥을 매매하실 때 단순하게 나스닥만 보시면 안 됩니다. 다우하고 S&P를 같이 보셔야 돼요. 다우하고 S&P를 같이 보세요. 어떤 흐름이 일정하게 흐르는 거를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스닥 하실 때도 다우하고 S&P를 같이 보시면 상대에 투자하는데 용이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상당히 변동폭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좀 길게 잡으시고요. 상당히 이제 지금 변동폭 지금 보실 때 상당히 변동폭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언젠가 끝이 나겠죠. 그거는 저도 모르는데 어쨌든 끝이 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거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방송이 끝날 때 전까지 결과가 잘 나와서 여러분한테 좋게 좀 말씀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나스닥 단타 전략에 이어서 이 중장기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이 주요 다른 상품들까지 오늘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전략으로 함께 들어가 볼 수 있는지 그 모든 내용들 하나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골드 차트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소폭 이 방송 시작에 비해서는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07%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마선님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일단 오늘은 매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로. 네, 골드 계속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매도를 이제 봐야 되는 근거는 뭐 매번 나와서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달러 인덱스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9시 반에 중요 지표들이 발표가 있었죠. 그게 발표가 되면서 어땠습니까? 지금 상황이 달러가 이제 좀 하락세였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0.3 정도 하락세였고, 파운드하고 유로는 또 상승 중이었고, 엔화도 상승 중이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달러하고 반비례 관계 있고, 이거로 골드하고도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갑자기 9시 반에 아까 우리 시청에 보셨다시피 PCE 발표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결국엔 저번 달보다는 일단 안 좋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지수가 하락을 해야지 정상인데 지금 정상적인 시장이 안 흘러가고 있죠. 어쨌든 골드로 따져봤을 때는 그게 지표가 잘 나와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달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뭐 금리도 잠깐 보니까 2년물 금리는 좀 소폭 상승 중에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나머지 10년, 20년, 30년은 아직은 보합권에 강보합이죠. 약보합이면 강보합권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오늘 여건을 일단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골드가 좀 약세로 돌아서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일봉을 보시다시피, 자,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죠. 그죠? 8월 한 이제 이것도 똑같습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아까 이 나스닥하고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 나스닥하고 이제 골드는 또 이제 이 달러하고도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가끔가다 말을 좀 지수가 안 듣는데 8월 달은 상당히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러다가 8월 셋째 주까지 골드도 같이 빠지고 지수도 같이 빠지는 그런 현상. 그러다가 골드가 좀 힘을 못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3주가 지나고 나서 지금 일봉에서 보시다시피 2주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골드도 똑같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게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매할 때 너무 좋죠. 왜?
골드하고 지수하고는 이꼬르 관계 있는데 이렇게 잘 맞으면 시향도 맞고 상당히 재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지금 보시더라도 자 20일 이평선 딱 보시죠. 20일 이평선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자 20일 이평선에서 강력하게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도지형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도지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캔들을 보는 원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캔들은 이 우리가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이 캔들을 모르고 매매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럼 22평선은 저항을 받고 여기서 일단 상단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방향을 하방으로 틀 수 있다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하락은 맞으나 하락은 상당폭 제한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유는 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 비농업 발표 때문에 오늘 무지하게 흔들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겠다. 얘뿐만이 아니겠죠. 모든 오늘 상품들이 그럴 거예요. 오일은 제외하고, 그죠? 왜? 달러 인덱스하고 오일하고 별로 관련이 좀 있지만 이번에 이슈는 일단은 오일은 스킵하고 나홀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거로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진입가를 좀 드리는데 오늘 짧게 좀 가시는 거를 제가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죠. 그죠? 이게 답 나오죠? 이거 뭐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그죠? 네. 이런 시장에서 정말 이 방향성을 잡기도 쉽지가 않고요. 이 매수가 그렇죠. 매도가 이 정확한 포인트를 잡는 것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너무 어렵죠. 네. 너무 어렵고 이게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한다는 자체는 네. 어차피 독약이죠. 독약이니까 일단 굳이 하신다면 어차피 이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이런 장은 무조건 기다리셔야 돼요. 완전한 찬스가 오기 전까지 절대 우리가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 하신다면 지금 이제 많이 흔드는 구간이 1973에 73하고 72 사이에서 엄청나게 흔들고 있죠. 지금 딱 보셔도 이건 5분봉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까지 기다려 본다는 거죠. 여기까지 안 올라오면 어떻게 매매 안 하시면 됩니다. 왜? 이거 말고도 오늘 상품 할 게 많고요. 근데 만약 이거 말고도 아까 좀 이따 이제 그 오일도 하겠지만 그래서 위험성 있는 거는 굳이 할 필요 없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1972에서 1973 정도 올라와서 강한 저항을 받아준다면 거기서 매도를 짧게 가져갈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달러 인덱스만 또 보시면 안 되겠죠. 아까 엔화, 유로, 파운드 같이 보시면서 비교를 하시면서 가시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다. 골드는 그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각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골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다른 상품들 굉장히 전략 잡기도 쉽지가 않고요. 앞으로 그 방향성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 정확하게 그 긴 세월의 노하우를 가지고 파악해 주시는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 1973달러 선에서 저항 확인한 후에 매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만일 이 1973까지 오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 시장 그냥 관망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드 대응할 때 있어서 달러 인덱스 확인은 필수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든 내용들 방송하는 오늘만 전략 세워가지 않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매일매일 세심한 케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긴 세월, 27년 노하우를 담아서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차트와 또 어떻게 시황을 접목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 처음 해외 선물 매매를 시작하고자라고 하시는 분들께도 친절하고 자세하게 기초부터 심화까지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함께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5일 차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보시죠. 네, 5일 현재 지금 1.4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20시 39분경의 최고점이죠. 82.98을 넘어서 83달러 선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이 궁금한 포인트인데요. 네, 마스터님, 오늘 5일 전략,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오늘은 올라갈 동안 거의 맥스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미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트레이딩 전략을 짰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81.60달러에 한번 진입해서 오늘 크게 한번 먹어보자 했는데
많이 오늘 수익을 냈어요. 너무나 기쁩니다. 지금이 82.98까지도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갔죠. 81.6부터 시작한다면 대략 몇 티켓, 어느 정도 수익일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거의 지금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되죠. 네. 그렇죠. 한 150, 160 정도. 그죠? 그 정도. 네, 어쨌든 뭐 좀 아쉽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노란톡에 한번 오십시오. 들어오시면 제가 오전부터 해가지고 실시간 이렇게 트레이딩 전략 하면서 또 공부까지 시켜드리니까 거기 오시면 다양하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는 제약적인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못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시키는 것에 대해서 못내 좀 아쉬움이 있는데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모든 거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봉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봉을 보는데 그거 보기 전에 시향을 잠깐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매매를 함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순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시향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법을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법을 알아야 되겠다고 말씀드려요. 자, 오늘 시장이 상방인지 하방인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엔 시향이죠. 물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을 하시다 보면 연속성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 실력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일을 딱 보시면 자, 일단 이슈는 딱 두 가지로 우리가 결론을 좀 짓고 싶습니다. 자, 하리케인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적어도 한 몇 주 정도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 크루드 오일 WTI를 지금 매매를 하잖아요. 텍사스잖아요. 텍사스 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직결될 수밖에 없죠. 또 원유 재고가 또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9월 달까지 감산을 지속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오펙 플러스는 아직도 양이 안 찬 거예요. 왜 양이 안 찰까요? 오펙 플러스가 원하는 가격대는 무조건 85달러 이상 무조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안 올라오면은 얘네들은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 불과 어때요? 자, 7월 그죠? 지금 불과 어떻습니까? 제가 딱 보시면 지금 한 지금 한 8월 초 정도까지만 해도 좀 내려왔단 말이에요. 한 79달러까지 내려왔다가 좀 이제 힘을 못 쓰다가 결국엔 다시 지금 오늘 83달러 근처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2달러 남았죠. 2달러 올라가는 거 순식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다음 주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또 이 오일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오일만 단독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이 지수하고도 상당히 영향이 있고 인플레하고도 영향이 많습니다. 자, 작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작년에 CPI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시간들이 꽤 있었잖아요. 자, 그때 주 원인이 뭐였냐 이거죠. 결국엔 원유였죠. 오일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뭐 농산물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가장 핫 이슈는 결국엔 이거죠. 우리나라도 계속 유리대 계속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인플레이션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수도 상당히 안 좋아지고 CPI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벌써 7월부터 올라갔단 말이에요. 8월 달엔 조금 올라가다가 약간의 좀 정체가 있었지만 8월 말 어제부터 다시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고개를 또 들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8월의 결과치가 결국엔 9월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럼 9월 아마 10일인가 10 며칠 날 CPI 발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누가 봐도 숫자가 이렇게 녹록치는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이념에서 이거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볼게요. 자,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은 상승세가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어떻게 됐든 지금 계속 보시면 1파가 나오고 2파지만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2파가 나오고 3파가 아직 ING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쌍봉이 나오면서 얘가 치고 안 가면 내려갈 수 있지만 자, 여기서 다시 상승 조정파가 다시 한번 나와준다면 85달러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겠죠. 자, 요 가격대가 바로 작년 7월 달, 8월 달 가격대예요. 이때도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85달러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단
변동성이 타 상품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보수적으로 정확히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오일은 오늘 관망을 하시면서 내일의 투자 전략을 짜실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일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오일은 관망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방송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내일부터 오전과 오후 각각 10시 10분, 10시 10분에 마스터님만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야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스터님, 이 공개 방송에 입장하면은 시청자분들 이 어떤 내용들을 배워갈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이제 방송에서 할 수 없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뭐 무차별적으로 제가 많이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자, 결국에는 이제 9월이 시작이 됐죠. 9월이 시작이 됐고 내일 고용지표에 대해서 제가 심층 분석을 일단 해드리고요. 자, 9월은 과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잠깐 어차피 요거 설명 이것도 중요한 시향이니까 요거 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이거 차트를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네, 바로 내일이죠. 내일 오전과 오후 각각 10시 10분, 10시 10분에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잠시 맛보기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내 증시에서 가장 잔인한 달은 9월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자, 역사적으로 따져봤을 때, 네. 자, 9월들은 정말 잔인한 달들이 많았어요. 뭐 1945년까지도 갈 필요 없고요. 자, 22년 동안에 어떤 이벤트들이 우리한테 있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거죠. 얼만큼 빠졌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 국내 거를 잠깐 보죠. 국내도 중요하니까. 자, 보시면 9월달에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마이너스 2.82% 정도 빠졌었고요. 9월 달에. 22년 동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1.12% 빠졌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선물도 중요하죠. 해외 선물은 얼마까지 빠졌느냐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P죠. S&P가 무조건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나스닥이 아닙니다. 혼돈하시면 안 돼. S&P를 무조건 미국에서는 이 기준으로 삼고 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마이너스 0.12에 대한 어떤 결과치를 계속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자, S&P는 또 어떠죠? 1930년부터 2021년까지예요. 엄청나게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되게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거의 20, 30년 동안 오질 않았잖아요. 자, 그럼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 인플레이션, 너무나도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었죠. 자, 그때까지도 비교를 했는데 지금보다도 더 안 좋았죠. 근데도 자, S&P는 여전히 9월 달에 안 좋은 상황들을 연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월 달에 요 근래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자, 밑에 가시면 자, 우리가 이렇게 오래됐네요, 벌써. 자, 2001년에 9.11 테러 터졌죠. 공교롭도 9월 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죠. 이것도 9월 달. 자, 여보는 우리 이번에도 5월 달에 이슈 많았죠. 디폴트가 온대니 만대니. 자, 요것도 2011년 오바마 때 8, 9월 달. 뭐 등등등등. 그리고 요 근래에서 가장 핫 이슈가 뭐냐? 뭐 딴 거는 각설하고요. 자, 2018년에 누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요?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죠. 자, 요때 이제 관세 매기 시작한 거예요. 트럼프가. 요것도 9월 달. 희한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9년도에 한번 보냈죠. 녹다운을 시켰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공교롭게 다 9월 달이에요. 자, 올 9월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냐.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 8월 달에는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많이 놀러 갔어요. 자, 그러면 9월 4일에 노동절이잖아요.
노동절이고 9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장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다 투자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이제 매매를 하겠죠. 자, 9월 5일 날 하이라이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따지면 내일도 시장이 오늘 못지않게 상당히 다양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네. 이렇게 전일 지고 내일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내일 정확하게 짚어준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천명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그 실전 노하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해외 선물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요즘 시장 시원하게 상승도 나오지 않고 계속 지지부진한 주식시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승과 하방,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해외 선물 지금 바로 함께하고 싶다면 오늘 방송 집중해 주시고요. 누런톡방 안에도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천명 마스터님 노하우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죠?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어차피 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소심하게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다 보면은 수익을 좀 더 고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오늘 교육을 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60일 이동 평균선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60일. 자, 60일이 뭐냐? 자, 이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 장기로 봤을 때, 그죠? 단기 장기로 봤을 때 아주 의미 있는 변동 라인이다.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결국에는 매도라는 건 어떻습니까? 우하향할 때, 그래, 매수는 우상향을 할 때, 그죠? 여기서 60일선을 기준으로 잡고, 60일선을 기준으로 잡고, 여기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느냐, 매수, 매도. 그 기준선이 바로 60일 이평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심플한 그런 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몇 번 나와서 우리 시청에 소개를 드리잖아요. 기법을. 저는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 저는 모든 거 다 깨트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너무나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 설명을 드리니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고요. 만약에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하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 전까지 들어오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 한해서 제가 기법 3가지가 있습니다. 더 많이 있지만 핵심 기법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거기와 더불어 또 교육까지 또 시켜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12시 전까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하느냐? 그럼 일단 하락 매매, 나스닥 하락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게 여기서는 이제 추세 보조 지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추세 보조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근데 우리 시청자들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 보조 지표라는 게 추세 보조 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거기서 거긴데 이것저것 알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이스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초이스를 하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있겠죠. 돈 제일 잘 버는 사람 거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MACD, MACD. 자, MACD는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미국의 1% 트레이더들이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아주 강력한 추세 보조 지표예요. 그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알 필요 없어요. 심플하잖아요. 그죠? 이것만 알면 다른 보조 지표는 더 이상 알 필요 없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요거를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MACD 제가 미리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세팅을 해 놨는데 자, 일단 매도잖아요. 매도. 그죠? 자, 매도일 때 어때요? 자, 매도일 때는 자, 일단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요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이 추세가 하방으로 꺾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럴 때 자, 60일 이평선이 요게 빨간 게 60일 이평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제 조건이 딱 붙어줘야 돼요. 뭐냐? 5일 이평선이라는 게 반드시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럼 5일 이평선 세팅이 되고 나서 여기서도 데드 크로스가 나와준다면 60 이평선을 그러면 강력한 하락의 신호를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더 내려온 원인이 또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 밑에 이제 120일이 있을 테고 240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엔 정별이죠. 내려오면서 역별로 바뀌겠죠. 5일 이평선 밑으로 꼬꾸라지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240일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어디까지 내느냐? 그러니까 매도의 시그널이 나와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리하는 건 결과적으로 매수의 시그널이 나오는 지점에서 청산을 해주면 되겠죠. 익청을 해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요 자리예요. 여기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만 봐도 수익을 거의 400틱 가까이 수익을 낸 거예요. 400틱이면 4, 6, 24. 거의 250에서 260만 원 정도 불과, 그죠? 지금 1시간 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시간대도 저 유럽장이 열리는 시간대예요. 변동성이 많이 없음에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장타 매매 기법이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매도만 있는 게 아니고 매수도 있겠죠. 자, 이 시간은 아침에 상당히 제가 이제 몇 번 자, 우리가 매매할 때 편하게 매매해야 돼요. 괜히 막 처음 초보자들이 막 미장 열릴 때 매매하면 가슴이 막 콩탕콩탕 뛰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장이 안 열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도 충분히 우리가 안정적으로 기법도 공부하면서 수익도 내가면서 재테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대가 한 12시 정도가 돼요. 그럼 이때는 이제 매도를 딱 매수죠. 매수. 그럼 매수도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딱 나와줬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 평선을 위에 보니까 이때는 5일 이평선 어디 있어야 된다? 제일 하단에 있죠. 하단에 있죠.
그리고 이격이 좀 덜 벌어졌어요.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좀 많이 벌어지면 약간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여지없이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계단식 상승을 해줬다는 거예요. 결국엔 아까 우리 추세파 배웠죠. 3파가 딱 마무리가 된 거예요. 1파, 2파, 3파가 딱 나왔죠.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천명의 아주 깔끔한 장타 매매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참 아쉽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노란톡 12절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천명 마스터님만의 해외 선물 노하우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그 모든 내용들 듣지 못한 게 너무 아쉬운데요. 하지만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바로 내일입니다. 아침 10시 10분과 저녁 10시 10분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무료 공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까지 모두 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까지 함께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방송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방송 초반에 제시해드렸던 단타 전략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으로 매도 들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15,570포인트에서 저항 확인한 후에 매도 들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익절은 1차로 15,530포인트, 2차로 15,510포인트 가져가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실시간 상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자 볼게요. 야,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네요. 이게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PC가 그죠 상당히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안 좋게 나왔음에도 시장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우하고 S&P는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다우가 S&P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 다우하고 S&P가 쫓아갈 가능성이 조금 여지가 있는데 상승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야,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아까 손절을 제가 걸어놨기 때문에 손절은 맞습니다. 손절은 맞는데 상승폭이 지금 이제 시간대가 나와갖고 지금 RSI가 MACD가 요즘 보이지가 않는데 자, 더 홀딩을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청산을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뭐 제가 보니까 주봉상이나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어떻게든 지금 윗거리가 강하게 지금 달려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손절 당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재입을 또 하셔가지고 또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캔들의 모양을 좀 확인하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로 우리가 매도로 일단은 오늘 지금 현재 상승폭이 0.63인데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진입을 또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아까 손실 부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단타 전략 체크해봤습니다. 모든 내용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방송 종료 직전까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바로 내일입니다. 9월 1일 아침 10시 10분과 밤 10시 10분 천명 마스터님만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안에서는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미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까지 커버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이 모든 내용들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일 온다라면 이거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 이제 우리 지표들 이제 이 인플레 관련 지표들이 우리한테 가장 핫 이슈잖아요, 그죠? 그 인플레 된 지표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못다 했던 얘기들, 뭐 기법들이 있을 테고 신법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면서 결국 하이라이트는 이제 9월 달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자, 9월 달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면서 이 시장을 바라보실까에 대해서 내일 강연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방송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셔야지 내일 함께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중요 포인트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주요 전략 주셨는데요.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15,570포인트에서 매도 가능하다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고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1,972에서 1,973달러에서 저항 확인 후 매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일도 오늘 전략 주셨는데요. 오늘 오일 같은 경우에는 관망하자.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85달러까지도 도달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중요한 전략들 다시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